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그, 오늘 행안위가 지금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제보를 한 건에 대해 가지고는 오늘 다뤄지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정쟁이 우선이었었어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제가 한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국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정인이라고 씌우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경찰을 상대로만 계속 그냥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경찰청장, 뭐 수사본부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 정인까지 나와가지고 하는 정무위가 어, 어젠가 엊그젠가 했었죠. 그거를 하면서 정인으로 채택이 된 사람이 OK저축은행 대표, 그다음에 뭐 우리금융, 뭐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정무위에서 진행을 한 거는 일단은 금융위원회 감사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 저희는 아마 금융감독원 때 금융감독은 질의 때 진행이 되는 걸로 잡혀 있는데 자, 어, 저는 국감에서 그리고 문체위에서 특이하게 문체위의 업무가 얼만큼인지 뭐 거기에서 다루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일보를 상대로 하는 그 내용에서 시작을 해서 국회의원 두 명이 진행을 할 동안에 28분간이 소요가 됐어요. 28분이 조금 넘어요. 근데 이런 게 사실 다른 우리와 같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감시의 눈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의 국감 제보를 한 것인데 저희 거 같은 경우에 또 그렇게 그러니까 28분 이런 거는 국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정도의 분량이에요. 제가 뭐 다른 거를 이렇게 본 건 없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무위에 대한 부분을 한다 그러면 정무위가 있고 어, 뭐죠? 금융위원회다 그러면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관련되는 그 기관의 사람들의 답변 질의 뭐 이런 게 많았었고 그다음에 산업은행장 뭐 우리금융그룹 회장 뭐 그다음에 오케이 거기가 저 정인으로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인데 나머지는 국감 대상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거고, 그렇게 두 명이 했고, 문체위에서는 네 명인가 했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서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야당 측에서 뭐, 예를 들어서 참고인 또는 정인을 뭐, 10명을 세우면은 여당에서도 소수의 의족수지만은 10명을 세우고, 두 명을 세우면은 이쪽에도 두 명, 한 명을 세우면은 이쪽에도 한 명. 그렇게 진행이 된대요. 근데 국감을 계속 보셨으면은 보신 분들 의견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감이라는 게 민생과 관련된 거 또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그, 그러니까 최소한 많은 국민들이 해당이 되는 내용의 국감을 진행을 해야지만이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감시를 하는 기능으로서 그거를 뭐 그러니까 상권 분리에 의해 가지고 견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국감의 대상자들은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어 그 행정기관이죠. 행정부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야당이 여당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하죠. 그런데 국감의 모든 내용들이 어느 상임위원회든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쟁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뺏겨요. 그리고 의사 진행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로 시간을 그렇게 소비를 하는데 정작 민생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시간 배려가 예를 들어서 5분 질의를 할 거를 뭐 7분 질의하고 7분 또는 5분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보충 질의가 3분, 그다음에 재보충 질의가 1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 행안위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하면서 이게 일단은 저희 것까지 그거는 서면 질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서면 질의나 대면 질의나 질의하는 내용은 어, 내용은 그리고 이제 그 뭐 파워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은 동일한데 저희가 지금 국감에서 다루고자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을 좀 직접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귀에 그 국민들이 이렇게 취재를 통해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그거를 접함으로 해서 거기에 관심도를 일단은 좀 높이겠다는 게 저희 어떻게 보면은 큰 뭐 그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실이 돼 버렸어요. 오늘 제가 모 그 기자하고 통화를 좀 하면서 그래서 문체비 그 어, 국감 때 뭐 피해자 연대라고 하는 데에 거기에 대표가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을 못했던 그러니까 뭐 저희 거와도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 사람이 선임을 한 변호사가 뭐 제가 말씀을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쪽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거기에서 혹시 어 고검장 출신의 그 변호사가 저쪽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 연대 대표가 겁이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정관 예우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이제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던 거죠. 했는데 그러면은 한쪽은 그게 겁이 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겁이 하나도 안 나요. 왜냐하면은 그 한쪽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그 증거 자료라는 게 저는 사실은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믿음지가 않은 이유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증거 자료가 1400 몇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게 출처가 분명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사실은 그 고소건 관련해 가지고 그 경찰에 고소인 그 진술을 하고 왔어요.
아주 명확하게 그냥 뭐 간단하게 정리를 다 했어요. 이거는 뭐 거의 그 볼 것도 없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뭐 짧은 시간 내에 그게 뭐 그 자료로서 증거 자료로서 다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빨리 끝났고 거기에서 제가 또 대화를 조금 나눈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증거가 확실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요. 조금 전에 제가 여기 그 줌을 하기 전에 행안위 쪽에서 나누는 내용을 조금 듣다 보니까 뭐 강압수사 뭐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아주 그 저기 이런 CCTV 뭐 그런 CC 카메라에 있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강압수사를 했는데 결국에 그 사람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다뤘겠지요. 그러면은 이게 증거로서 모든 것들은 결론이 난다는 거잖아요. 혐의가 거의 6년 정도를 끌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그게 이제 부모가 돈을 많이 써가면서 그거를 입증을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거가 가장, 어, 법적 싸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게 제 입장의 이야기고, 예를 들어가지고, 정관예우라는 거는 애매모호하면은 정관예우는 100% 통한다고 봐요. 심지어 이게 사안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뻔히 보이는 것도 정관예우로 뒤집힐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국감까지 시도를 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그런 증거로서 싸움을 할 수 있는데 그 증거를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거의 그 정확성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경찰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이미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강력계 저기 일을 주로 했던 사람이, 오늘 또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일관성, 전문성, 또 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꾸준히 좀 한 자리에서 그 업무를, 그 사건을 담당을 하는 사람이 오래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사건이라는 게, 그리고 뭐, 거기 행안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 중에 대부분이 그런 것들도 많아요. 과중하지 않냐, 업무가.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사람을 많이 보충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문성. 격투기 선수가 법, 그게 뭐, 그쪽에만 뼈가 뭐 굵었거나 거기에 대한 경험만 있는 사람이 금융권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예를 들어서 뭐, 금융권에 일을 해라. 그 다음에 뭐 가상자산에 관련된 일을 해라. 이거를 수사를 해라. 또는 뭐 법조계에 관련된 일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수사관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거는,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경찰이긴 하지만은 제가 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조사 진술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했냐면은 경찰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겠지만은 이 경우를 설명을 했을 때 수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행안위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행안위 쪽에서 제가 열불이 터지는 게 이런 거예요. 경찰청에 질의를 넣었대요. 근데 어떻게 답변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울산경찰청에서 강남서에 있는 것까지 모든 것들 통합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줬는가 봐요. 저희는 강남경찰서에서 배임으로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독립적으로 되고 있어요. 울산경찰청하고 강남경찰서하고 울산경찰청하고는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없어요. 제가 그거를 왜 하느냐. 울산경찰청의 팀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고, 거의 한 40여 분인가 50여 분인가 하여튼 통화를 했어요. 그 당시에 왜 통화를 하게 됐나 하면은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저희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뭘 공개정보 청구를 했냐 하면은 제가 울산경찰청에 고소를 한 사람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확인을 했는데 이름만 들어가 있고 개인정보가 없대요. 그러면은 고소라고 했다라고 하는 게 개인정보가 없이도 거기는 고소자의 명단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울산경찰청 팀장하고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 다음에 이쪽 강남경찰서 담당 형사 전화번호 줬어요. 그 다음에 제 변호사 저기 뭐고 전화번호를 줬어요. 이게 통합 수사가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분리를 해서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끼들지 말라는 게 이쪽 울산경찰청의 주장이다라고 강남경찰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경찰청에서 전달을 했던 내용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제가 요즘 제일 머리가 아픈 게 일을 하면서 제일 머리가 아픈 게 피해자 단체라고 하는 다른 단체 또는 다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똑같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기사로 내보낸 거는 조선비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참조를, 레퍼런스를 가져가는 부분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거니까. 그거를 설득을 시키는데 그거를 또 그 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했잖아요. 국감에서 다뤄지는데 하루 전날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아, 예. 저희 그 오픈 토론방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차라리 이슈화 안 시켰으면 좋겠다니요. 뭐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국감 하루 전날 찾아가 보좌관님이 한숨까지 쉬게 점심도 못 먹고 몇 시간을 그때 상황 그 다음에 내용이 이게 뭐, 이 잘려가지고 모르겠는데 하루 전날 국감의 질의를 제보를 해가지고 다음날 국감에서 다뤄진다는 이것 자체가 상식에서 벗어나요. 이게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에요? 몇 시간 한다고 돼요, 이게? 그리고 그게 보좌관에게 설명을 했고, 보좌관이 또 하나의 그거를, 정보를 듣고서 또 전달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뭐 1분, 뭐 2분, 3분, 거기에 여러 개를 이야기하면서 KOK가 언급이 됐지요. 그냥 그렇게 한번 넘어갔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죠. 정보가 우리가 지금
어떠한 문제인지가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 이미, 근데 이제 탓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만큼 시간을 할애를 받았으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내용이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전달이 돼야 되는데 심지어 이거는 정무위에서 따진 것도 아니고 문체위에서 따졌는데 28분이라는 시간을 28분이면은 5분짜리로 하면은 5명 이상이 그 국회의원이 질의를 할 시간이에요. 그만큼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때문에 이 피해가 발생이 됐다라고 그걸로 전적으로 피해자가 뭐 그 피해를 봤다라고 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시기적으로 보면은 2019년 9월 17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0년 21년 4월 그때 이제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계약을 하고 그게 또 쭉 가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7달러까지 갈 때가 2022년 2월 26일쯤이 그 가격이 맥스로 갔을 때예요. 7달러 정도 갔을 때예요. 그 다음에는 내리 꽂았죠. 내리 꽂으면서 지금 조선일보를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6월 30일이 대상을 받았다는 거고 기사가 6월 30일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6월 30일까지 계속 오로받고 있던 상태였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추가로 뭐 6월 30일 날 나왔으니까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투자하신 분은 몇 명이나 되냐고 따져봤을 때 KOK 입장으로만 봤을 때는 거기에 투자를 추가로 뭐 하라고 권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있던 것도 그 정도에서라도 팔고 나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탈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 28분 동안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저한테 28분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정말 제가 주장을 하고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28분 동안 내리 이야기를 하면은 키포인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다 전달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건 이제 안 해봤으니까 뭐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제가 지금 국감이라는 거를 이렇게 제가 직접 그 국감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서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분위기를 쭉 한 며칠째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국감에서 다뤄지는 것 자체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정쟁 싸움이 항상 있다. 정쟁의, 뭐, 정치 전쟁이죠. 정쟁. 거기에 한쪽은 뭐 문다희 씨, 한쪽은 김건희 여사, 뭐 이거를 붙잡고서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거죠. 서로 흠집을 내기 위한 흠집인지 아니면은 뭐 그게 사실은 우리하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내용, 그거 정말 그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봤을 거예요. 눈이 멀 정도로 많이 TV상으로도 봤을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게 이야기가 오고 가면은 그때부터는 의사 진행 발언부터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고성이 오가고 이래요. 그러면 국감이 누구를 위해서 국감을 하느냐? 국감의 주체가 누구냐?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누구의 대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민의 대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민에 의해 가지고 선출된 선출직이에요. 근데 당쟁 좋다 이거예요. 당쟁을 하고 그 뭐 이제 정쟁을 하는 것까지는
뭐 정치인이니까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국감이라는 이 고유의 저 기능 및 역할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국민 하나하나가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그 전문성 있게 그게 내용을, 자료를 보고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 확인을 해보니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거에 대한 지적과 그다음에 향후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울 거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답신을 나중에 뭐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서면으로도 답변을 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개선을 하겠다는 게 지금까지 시스템에서 문제가 된 거를 개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이 정말 많이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 정무위 같은 경우에 그 정도의 제가 어젠가 엊그젠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은행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배임을 했는 이런 친구들이 배임을 한 금액이 1년에 몇백억 뭐 이런 식으로 몇백억 몇천억이 될지 뭐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은 1조 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80만 명이라는 이 피해자가 당장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금액이 입출금 내역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 시가로 따져도 약 3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은 전 대통령의 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음주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음주 운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모터스인가 뭐 거기에 하고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뭐 또 뭐 명품 가방 이거 공천 문제인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한쪽이 떠들고 이 양쪽의 내용이 그게 국감에서 다뤄질 게 아니고 그거는 특검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국감이 끝나고 나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생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 지금 국회의원들, 저는 다음 차기 뭐, 예를 들어서 투표가 있다고 하면 한번 고려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 제가 지금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부분이 이럴 것 같으면은 정말 소수 정당의 제일 젊은 그런, 의원을 찾아서 여당, 야당 중에서 야당의 최소로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사람을 차라리 붙잡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 사람들은 양쪽에 그렇게 떠드는 거 이렇게 보면은 자기들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둘을 한꺼번에 싸잡고 그냥 한마디씩 던져줘요. 국감인데 여당도 야당도 뭔 책임에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냐는 식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당과 야당의 정족수의 차이가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뭐, 여당 쪽이 인원이 한 8명이다, 10명이다. 그런데 반대쪽은 그거의 2배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각각이 이 뭐 7명이든 8명이든 이 여당 쪽의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각각의 질의 시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8명 정도 하고 나면 동수로 해가지고 야당에서도 8명이 똑같은 식으로 맞불을 놔버리면은 그거는 그 시간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싸움은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핑퐁을 했기 때문에 뭐 상세가 돼가지고 그 시간은 우리 일반 민생 그다음에 그런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다뤄주는 거에서는 이미 시간을 소진을 해버린 거예요. 국감이라는 게 365일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시간, 원래는 7일부터 25일까지니까 거의 한 3주간 하나? 3주간이 채 안 되네요. 37이 21이니까 21일이 안 되지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이런 제보, 뭐,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데, 그게 다 날아가는 거지요. 날아가기보다 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그런 제보 내용이라든가 이거를 명확하게 근거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거를 국감에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상대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정인을 불러 세우고, 뭐, 이렇게 흘러가야지만이 정상적인 국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정말 국감을 보지를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국감을 정말 눈여겨서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봐왔어요. 첫날은 거의 그것만 봤어요.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맥시멈 5분이다. 5분이면은 5분 내에 이 방대한 양을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음, 제가 오늘 또 서머라이즈를 다시 좀 했어요. 서머리를 다시 해가지고 좀 줬는데, 그 내용을 하고 나서 서면 질의로 디테일하게, 서면 질의도 들어가요. 근데 참고인 자격으로 그 정무위에서 문체위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참고인 중에서, 발언을 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문체위에서는 그렇게 추가적으로 참고인이 하지도 않았고, 지금 봐가지고는 제가 거기에서 발언대에서 써가지고 하는 것조차도 지금은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서둘러서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5분 발언권. 그러니까 뭐 질의를 하는데 5분 또는 7분. 근데 보충 질의하는데 3분. 뭐, 이, 재보충 질의를 하는데 1분. 그래서 거기에서, 참고인한테 그 5분 정도의 발언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0월 넷째 주에는 시간을 비워 주시라고 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기자회견도 마찬가지고 서류를 이렇게 내용을 언론사에 뿌려주는 그거는 유효해요, 여전히.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이런 게 참 피해자 입장에서 저는 어떤 식으로 표현까지 해가지고 전달을 했냐면은 우리가, 저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제가 여기에 내용을 추가로 참고 사항으로 해가지고 적어서 보낸 내용을 그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어 그러니까 민생을 다루는 국감을 기대해 왔고 저만을 바라보고 있는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게 저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표현을 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싸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었는 게 무지하고 힘없고 돈 없으면 늙고 전업주부, 가정주부들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실로 울고 싶을 심정일 뿐입니다. 민생 부분과 정쟁과 무관하게 다뤄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국감이 이뤄지는 동안 900건의 민원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얼만큼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근거 자료들을 제공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 규모 면만 보더라도 국회의원님들은 관심을 갖고 깊이 파고 들어가 내용을 확인하고 다뤄주시는 게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오죽하면 이런 내용까지 쓰고 있는지, 그리고 약 2달 전부터 블록체인 전문가 모 교수님까지 만나면서 이 국감 제보를 준비해 왔는데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쭉, 그, 이 좀 업소하는 내용까지 이 질의 내용에 추가해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적어서 보냈어요. 제가 그 문체위에서 한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를 받았다라고 봐요. 어떤 능력이겠죠. 참 부럽네요. 근데 실상으로 가가지고는 실제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 어, 경찰이나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내용이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가를 따져봤을 때는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까운 기회를 또 그렇게 보냈다. 아쉬움이 너무나 커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이게 누가 하든 간에 우리 피해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고 구제가 가능하다면은 그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 기반으로 했을 때 맞다라고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죠. 근데 제가 오늘 경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 증거 자료가 1,400 몇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똑같은 피해자로서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한 걸 가지고 따졌을 때는 저는 50여 가지 미만인데 거기는 1,400 몇 가지가 됐더라. 그러니까 그 경찰이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거는 거꾸로 또 물어봤죠. 이 증거 자료라는 거는 출처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출처가 그 가해자, 피의자 쪽에서 나왔다는 게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다 이거요. 근데 거기에서 그 증거 자료가 또 이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는 증거물로서 작용을 하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명확하게 또 왜 범죄 증거 자료로 이게 맞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미약하면은 결국에는 증거 채택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듭니다. 이미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엄청나게 뿌려지는 그런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들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정말 기진맥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생각까지 드다 하면은 실제로는 그건 아니겠지요. 우리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뭔가 일이 잘못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이 일을 혼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직접 쫓아다니면서 만난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이 내용 가지고는 이해가 다 됐는데, 이제 질의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거지요. 다른 것들도 또 본 거지요. 근데 거기에 언론사에서 떠들었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똑같아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그게 왜 해당이 안 되는지를 설명을 제대로 하고 나야지만이 그게 그 내용을 안 봐도 된다는 거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또 해야 돼요. 정말 저 울고 싶습니다. 짜증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썼지요. 1 더하기 1이 2인데 2를 모르면 쥐어받고 싶지요. 병신 같은 것. 이런 뭐 우리 애들 공부 가르칠 때 뭐 사실은 스스로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그 수준에 맞게 1 더하기 1은 2다는 걸 몰라가지고 선생님한테 우리 때는 뭐 매를 맞았겠지요. 근데 1 더하기 1이 2라는 거를 아는 사람은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근데 1 더하기 1이 2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보다 또 세상에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손톱 가스레기를 하나 떴다가 확 잡아 당기다 보면은 피가 나지요. 그럼 이거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게 이 별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배를 째가지고 뭐 활복을 시키는 상태에서 개복을 시키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닫았을 때 뭐 이후에 통증을 느끼는 그것과 이 지금 손가락 쓰레기 하나 뜯어가지고 아픈 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요것만 아팠을 때는 요거 자체가 성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라고 하는 부분이 근데 저쪽도 사실 소수고 뭐 많은 수고 다수고 그런 개념이 사실 없어요. 다 똑같은데 한쪽에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오만 데다가 이야기를 하는 이제 인터넷 신문이라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는 거는 검색어를 치면은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쭉 다 나와요. 그게 도배가 돼 있는 내용 한번 찾아보세요. KOK 사기 이렇게 치시면은 전부 다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렇게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가 문제예요? 그냥 거기 내용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조선일보에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결국에 조선일보가 그 내용을 띄우는 거는 정말 저도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돼요. 2월 달에 선정을 해가지고 뭐 이게 오픈 베타가 4월 달에 론칭이 됐고 뭐 6월 30일에 그 상을 줬다. 그러면 6월 30일까지로 따졌을 때 선정되는 데까지 이미 선정은 완료를 했는데 2개월 러닝을 시켰는데 상을 줬다. 그 근거가 없잖아요. 2개월 정도 운영을 해가지고 소비자 만족도 뭐 품질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100%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한다 이거죠. 근데 그 이후에 7월 이후에 신문으로 봤으면은 그 인터넷으로 봤던 6월 30일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피해자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뭔 상관이 있냐 이거죠. 거기에서 못 팔았다. 누구 이야기 듣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띄워놓는 그 유튜브를 몇 명이 봤는지 지금 들어가고 보더라도 그거 제가 보면 10,000명 안 돼요. 우리는 몇만 명이라 그래요. 80만, 90만 명이라 그래요. 그럼 논리적으로 그게 안 맞잖아요. 팔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팔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 팔았다. 그거 한번 나도 뭐 들어가 보지를 않았는데 5월 24일이라고 하니까 5월 24일 21년 22년 5월 24일 거 찾아가 들어가 보면은 조회수 몇 명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해당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 내용보다 저희가 지금 거기서도 뭐 사기 유사수신에서 횡령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횡령은 우리는 횡령, 배임 횡령을 넣었다가 횡령을 빼버렸다 했잖아요. 이유가 횡령은 현재 통화되고 있는 원화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했을 때 이게 횡령이라고 현금은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상자산은 자산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배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횡령거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횡령을 넣어서 왜 어떤 게 횡령인지를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내용이 사기 유사수신과는 완전히 별개의 상황이 돼야 돼요. 누가 그 횡령이라는 거는 어떠한 보관자의 역할을 했고 그거를 보관자가 내가 가져간 거지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모 변호사가 비유를 한 거지만은 어린애가 어린애한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가서 막걸리 한 주전자 받아온나 그러면서 500원 주는데 500원 받았는 게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보관자잖아요. 보관자가 그 막걸리 파는 데 가가지고 그 500원짜리를 받았는데 거스름 돈은 200원을 줬다. 200원을 줬는데 그 300원을 지불을 하고 200원 주는 거를 내가 소위 말해서 그냥 과자 사 먹기 위해서 내가 취했다. 이게 횡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뭘 보관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따졌을 때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횡령의 여기에서 가상자산은 횡령에는 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저희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지금 배임으로 가는 거죠. 어차피 그 배임 속에 횡령의 개념, 그 자산을 취한, 그러니까 이득을 본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배임은 업무를 위탁을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는 자라야 돼요. 그 업무를 하는 자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재단에서 계약을 했다는데, 근데 실제로 자산부터 해가 모든 것들을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 자료들을 또 거기에서 다 가지고 있다. 시스템도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 자산도 거기에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정책과 관련된 것도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정책 변경 뭐 이렇게 하면서 공지사항에 띄우는 내용들 그게 이 재단에서 그런 내용을 확인조차 컨펌을 해준 것조차도 없는데 진행이 됐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업무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이 힘이 너무 들어요. 경찰하고도 지금 일을 하면서 힘이 드는데, 저는 정말 이게 우리가 지금 피해자가, 이게 저는 이제 가장 묻고 싶은 건 그거지요. 다른 주장을 하는 쪽에서 그 주장이 실제로, 어, 저는 이제 돌려줘도 언제든지 현재도 돌려줄 수 있다. 스태킹 개념을 안다고 하면은, 거기에 플랫폼 가격이라는 부분도 감안하면은, 플랫폼 가격 조정하지 않은 것도 우리는 모발 내용에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게 업무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놨는데, 지금, 한쪽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 그 좋은 기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이야기하는 거는 업소 외에는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변호사를 한 명 써가지고, 거기에 대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변호사가 얼만큼 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 그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해를 하려 그러면 그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가능했을까? 아, 저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대면 질의가 얼마만큼 시간이 되고 참고인으로서 제가 발언을 할 수 있고 기자회견이라든가 신문 언론사로 뿌려지는 거는 거의 그 문제가 없다라고 보지만은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좀 변수가 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효과가 그만큼 좀 떨어질 수는 있다라는 거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서면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어, 질의 내용을 훨씬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제가 묻는 내용을 제공을 할 수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5분 가지고 또는 뭐, 어, 30분을 쓴다고 해도 거기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디테일하게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 건지를 제대로 알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대중매체를 타게 되면은 감시의 눈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원했던 거고 그게 결국에는 공정한 수사에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 능력 부족이네요. 제, 제 능력 부족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능력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또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은 국감을 한번, 국감에서 지금 7일부터 했으니까 오늘이 11일이에요. 4일이 진행이 됐고, 공휴일은 뺐는가 모르겠다. 공휴일 빠지면은 한 3일 정도, 3일 정도 했나요? 10일, 11일, 7일, 8일, 뭐 이렇게 됐나? 하여튼 간에 한 4일 정도, 3, 4일 정도 진행을 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국감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되실 때 쭉 한번 보세요. 국감에서 다루는 게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를 조금 보시면은 제가 아무리 해도 뭐 저렇게 감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삐지고 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뭐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우리의 것이 그게 올라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어 그 상대도 아니고 다른 피해자 단체에서 했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국감에서 28분을 하나의 그 피해자를 위해서 시간 할애를 해주는 게 정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기나긴 시간이었다. 부럽죠, 저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그렇게 업소하는 데에다가 시간을 다 뿌리지는 않았을 거다. 어떻게 보면은 그 조선일보라는 게 뭐 그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런 것 가지고도 28분을 그게 국회의원 두 명이나 그 시간을 할애를 해줬다는 것,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갖기 힘든 그런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서 또 뭐라고 그러겠죠. 뭐, 말을 해도 좋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한번, 국감 내용을 한번 들어보셨으면은, 스스로들 판단을 하시겠죠. 뭐. 근데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뭐 또 잘했다라고 하겠죠. 뭐 저도 28분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능력에 대해 갖고는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만큼을 했으면은 그 정말 중요한 시간을 그렇게 흘러보낼 거냐. 참 아쉽죠. 이런 거 가지고 고소를 한다? 제가 다 받아줄게요. 그 이유를 제가 일일이 다 저는 뭐 그 변호사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피해자 전체,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그게 아닌데라고 어디 원금 보장 어디 있어요? 제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홍보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원금 보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약관에도 그게 없어요. 그러면 출처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지요. 거기가 아니고. 그럼 결국에는 원금 보장이라는 내용 자체에 대한 것은 그냥 무혐의지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뜨끔할 거예요. 찾아야지. 그 원금 보장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스테이킹 돼 있는 거를 돌려받을 때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그거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상태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거를 입증을 할 수 있냐는 거죠. 하여튼 간에 저는, 어, 지금 시기에서는 최선을 다할 부분이 결국에는 국감이지요. 뭐 25일까지 늦어도, 종합감사라고 해서 종감이 25일인데, 전부 다 상임위가 그럴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되고, 음, 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울고 싶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도 지금 제가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거를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힘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뿌려놓으면은 또 역으로 나중에 가서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든 어느 누구, 저든 저쪽이든 어느 누구에 대해 가지고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의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상대도. 어느 쪽이 틀렸다고 하면은 뭐 때문에 시간이 걸렸고 뭐 때문에 이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엉켜버렸는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패소를 하거나 그게 입증이 안 되고 무혐의 처리가 돼버리면은 그 어느 쪽은 다시 뭐 뭐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어느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그 문제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얼만큼 그 문제점을 이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을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서 그 증거도 제대로 설명을 하고 이게 증거로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는 지금 제가 뭐 꼰대도 아니고 말꼬리 잡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쪽에서든 잘만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내가 몰랐던 사실에 대해 가지고 하나라도 그런 부분이 제가 이게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 실질적인 문제의 아, 그의 결정타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쪽이 맞다라고 하면은 거기 다 모든 것들을 맡겨놓고 저는 뭐 손 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떼야지요. 그게 뭐, 저도 인정을 한 거니까. 근데 그거는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기록물이라든가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야지만이 그거를 억셉을 하지 안 그런 안 그런 상태라면 저는 절대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기록물을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기록물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싸움을 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일부분 중요한 몇 가지 그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그거를 제가 다 설명을 해 드렸죠. 그 기록물들을 가지고서. 세상에 이 능력치라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별력이 스스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단체를 뭐, 이렇게 제가 까고자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니, 지금 거기에는 진 대표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거드는 정도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피해자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 많은 사람들 만나고, 정치권이든 뭐든 시위든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정작 내실 부분에서, 내용 부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도 사실 판단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에 근거가 되는 것들을 지금까지 뭘 보셨는지, 뭘 보고서 그쪽에서 하는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산문 보지 말고요. 하나의 클립만, 그러니까 하나의 영상만 보지 말고, 많은 내용들, 지금은 한 570개 정도 되겠네요. 570개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이게 왜 문제인지 아닌지, 그리고 제가 이게 국감이 끝나고 나면 국감에 제가 제보를 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서 그 PPT 자료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어, 프레젠테이션을 설명을 한번 할까 싶습니다. 최대한 많이 보여드릴까 싶어요. 근데 상대는 그 자료 제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자료가 넘어갔는지 거기 보면은 타임라인만 쭉 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양 의원님이 이렇게 했는 거기는 2019년 9월 30일부터 해가지고 6월 30일까지, 2022년 6월 30일까지 그 타임라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를, 키가 되는 몇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거 내용에서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수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피해 규모, 이런 것들이, 그 4조 원이 뭐가 어떤 근거로 4조 원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죠. 저희는 입출금 내역서를 가지고 있고 입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출금이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비트나 이더 같은 경우에는 KOK가 상장이 되기 전, 되고 나서도 몇 군데 안 돼가지고 상장사가 별로 없어가지고 교환을 해줬다. 그걸로 나간 거. 그런 거는 그냥 출금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나갔다 그러면은 그 나갔는 내역들을 다 적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 걸로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제가 3조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입금이 되는 비트 이더 USDT의 총 개수들을 현재 시가쯤으로 대충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어, 거래 가격과 곱했을 때, 그거 토탈을 했을 때, 저는 그것만 가지고서 지금 피해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피해 금액이라는 게 결국에는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를 누가 가져갔다. 아니면은 그거를 지금 취하고 있다. 이거를 저는 피해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그쪽에서 4조 원이라고 하는 거는 뭘 가지고 4조 원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말 4조 원이 되는지를 어떤 근거로서 4조 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지를 명확히 밝혀야죠. 그게 피해 금액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4조 원이 되고 국내에만 90만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전 세계 토탈 해야지 90만 명이다. 90만 명도 안 된다, 지금은. 근데 180만 명, 해외까지 합치면 180만 명이래요. 이게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이해라고 대답하는 거잖아요. 뭐 숫자도 아예 제가 보기에는 좀 뭘 가지고서 뭘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색안경을 끼지 말고 정말 제가 그 근거를 위주로 좀 이렇게 알려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게 사람들이 따르든 말든 그거는 이제 그 개인이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근데 한쪽만 듣고서는 세상에는 한쪽의 것만을 들어가지고는 세상이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를 판별을 할 수가 없어요.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에 가면은 피고인과 피의자가 서로 변론을 하잖아요. 그럼 양쪽 걸 다 들어보고서 누가 판단을 해요? 판사가 판단을 하죠. 그것처럼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은 피해자 단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그러면은 다 들어봐야지요. 그리고 어떤 게 맞는지를 내가 팩트 체크를 누가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또 뭐 하나의 여러 사람들 중에 여러 단체 중에서 하나의 내용만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판단을 할 수 없죠. 판단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가장 기본 아니에요. 상식 아니에요. 아, 며칠 전에 제 누나하고 통화를 하면서 누나가 막 울어요. 왜 내가, 이게 저는 여동생 때문에 그랬지만은, 저보고 거기에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한 거는 누나가 가보라고 해서 갔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누나가 막 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괜히, 나도, 그 다음에 제 여동생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제 동서나 처제한테까지 소개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막 울어요. 근데 그거는 제 판단이었고, 이거는 문제가 이렇게까지 번져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누나가 저한테 미안해 할 필요가 없어요. 판단은 제가 했거든요. 그것도 처음에 할 때는 저는 200만 원인가 가지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각각 이렇게 100만 원씩인가 넣어가지고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이후에 많이 들어갔죠. 그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한 달에 11월 달에 제가 제 여동생한테 3번 전화를 했어요. 당장 지금 투자했는 만큼을 팔아서 어, 원금 네가 투자했는 금액만큼은 회수를 하고 나머지만 남겨놔도 또 어차피 그 나머지는 나 또 올라가든 내려가든 니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라. 15월 후에 또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12월 달 12월 1일인가 그때 또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면서 네가 잘했다. 그 한 달 동안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이거는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이러지 않아요. 플랫폼 가격 조정되는 거 그대로 연동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원금에 가까운 그런 내 자산은 보호를 할 수 있겠다. 플랫폼 가격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뭐 지금까지 왔던 건데 그래서 어 제가 아, 제 누나한테 그랬어요. 뭐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제 누나가 저를 보는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저만 보고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중압감이라는 거는 크지요. 그렇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아주 나쁜 놈들만 어떻게 보면은 와보식하고 이 선량하고 내용도 잘 모르면서 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노후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다 날릴 뿌리실 거냐고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은 지금은 뭐 죽어도 끝까지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뭐 하기 좋은 말로 난 이제 그만 간둘 테니까 네가 살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난 그 말도 못 하겠어요. 제가 그 말 하면은 여러분들 간이 툭 떨어질걸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어렵지만은 항상 이렇게 보면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 다시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를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이번에 효과는 어쩌면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국에는 여론몰이죠. 그 부분이 일단은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감해진 상태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기사로 통해 가지고 다 뿌려진다고 하면은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요. 또 그 국감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글을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지만은 뭐 국감을 신경을 써가지고 국회에서 국감이 일어나는 거를 제가 여기 유튜브 상에서 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정무위 국감을 이렇게 한번 하나씩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10월 10일 날 했는 건데 어, 조회수가 12,560. 그런데 좋아요는 41명. 그다음에 이건 썩어버린 배출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니코틴 디톡스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어, 현재 거지 싶은데 MBC 같은 경우에 조회수가 7,922명, 좋아요 166명이에요. 그러니까 국감에 대한 관심도는 이게 개혁의 피해자들만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수가 7천 몇백 명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봤을 거냐라고 봤을 때 그거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얼마간 지속해서 봤느냐 뭐 이런 거 따졌을 때 그것도 그리고 관련된 것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숫자는 더 줄어들겠지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게 제대로 된 내용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듣고서 객관적으로 그 뭐 기자들이라든가 그 내용을
청취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그 효과는 저는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좀 생각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감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정쟁 싸움, 의사 진행 발언 뭐 이런 것 때문에 왈가왈부하다 보면 시간이 뭐 하루 시간이 24시간 중에 그 국감을 9시쯤 시작해서 한 8시 마친다. 뭐 저녁 먹고 10시까지 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점심도 2시간 빠지지요. 중간중간에 어, 뭐 쉬는 시간도 좀 가지지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 쭉쭉 이야기하다 보면은 결국에 제대로 다루어지는 게 뭐 정쟁과 관련된 부분만 뭐 부각이 되고 부각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 많이 소비하고 한쪽은 방어하려고 하고 한쪽은 또 공격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민생만 다룬다고 했을 때는 여야가 앞다투어서 그거를 다뤄줘야 되는 게 저는 국감이라고 국감의 기본 국감이 이루어지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정말 많은 경험을 제가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것들을 지금 계속 하면서 그렇게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힘도 들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내용들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리와인드 시켜가지고 플레이 되는 그 커서를 조금 이동을 시켜가지고 내용을 하나하나씩 뭐 좀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은 이해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